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빅테크가 선보이는 생성형 AI의 한국어 실력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토종 AI 기업들의 활동 영역이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금껏 고객사들이 한국어만큼은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음성 모델 등을 선택했으나 글로벌 빅테크들이 바짝 추격하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빅테크의 안방을 내주지 않으려면 토종 플랫폼 기업들이 서둘러 차별화된 기술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의 71%가 올해 업계 최대 이슈로 바이오 투자 심리 위축을 꼽았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오늘 바이오 산업 2024년도 평가와 2025년도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총 59개 회사가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R&D와 정부 지원금 등 자금 부족을 꼽았습니다. 또 위축된 바이오 투자 심리를 개선하려면 정부의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AI 반도체 스타트업 디벡스가 오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반도체 대전에 참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디벡스는 행사에서 AI 연산 처리 도중에도 실리콘 위에서 버터가 녹지 않는 테스트를 통해 자사의 저전력 기술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디벡스는 온디바이스 방식의 최신 AI 모델인 비전 언어 모델을 구동하는 데모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전 세계 AI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장악한 그래픽 처리 장치와 달리 신경망 처리 장치는 아직 뚜렷한 강자가 없는데요.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디벡스 등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차세대 제품을 연이어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성공 여부는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이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점도 계속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은 제가 나오고 있죠.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선 반도체가 좀 다시 살아나면서 코스피가 올라졌잖아요. 맞아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잘 보셨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진작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2,900 조금 갔었어야 되는데 오늘 조금 그래도 올라왔습니다. 일단 IT에 대한 얘기 잠시 뒤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만큼은 우리 국내 증시가 잘 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종목 관련해서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미국 시장이 계속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S&P 500하고 다우존스는 이제 신고가를 갔고 나스닥도 갈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미국에 있는 주식들을 보게 되면 애플도 신고가가 갈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신고가 갈 것 같습니다. 차트들이 좋아요. 그리고 TSMC도 신고가 갈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종목들이 신고가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애들입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미 실적이 한번 나왔고요. 실적 좋다라고 이미 기사화됐죠. 그리고 TSMC는 17일 날, ASML은 16일 날 이번 주에서 실적 발표를 합니다. ASML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TSMC는 뭐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거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고, 뭐 ASML은 그 네덜란드 그 반도체 장비 회사이고요. TSMC는 이제 대만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를 멀찌감치 띄워놓고 혼자서 독주하고 있는 바로 그 기업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실적이 다들 좋아요. 반도체 쪽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위기론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지만 해외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 업황들이 지금 너무너무 좋습니다. 젠슨왕도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처음에 이제 블랙웰 그 발표함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조금 지연된다 때문에 잠깐 주춤거렸었는데 어젠가 기사 나왔죠. 오늘 아침에 기사 나왔나요? 그러니까 젠슨왕이 블랙웰도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거는 이미 벌써 몇 년치 벌써 다 팔았고요. 블랙웰 이번에 출시했는데 나오자마자 벌써 1년치 완판됐다고 얘기가 나오죠. 블랙웰은 비쌉니다. 계속 갤럭시 2보다 갤럭시 3가 더 비싸고 3보다 4 계속 가면서 비싸지죠. 이런 것처럼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그 카드라고 해야 되나? GPU 만들 때마다 비싸죠. 점점 비싸죠. 지금 뭐 이전에서 5천만 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5천만 원, 6천만 원, 8천만 원 나중에는 뭐 이게 대당 이제 1억 가는 뭐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간 뭐 1년치 지금 완판됐다는 얘기 나오고 인공지능의 수요는 빵빵하다 뭐 이런 얘기들 얼마 전에도 어제도 나왔던 기사고 오늘도 나왔던 기사입니다. 어쨌든 시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나스닥은 일단 TSMC는 17일 날 이미 대충 실적은 대충 나왔어요. 지금 사상 최대치 나올 거라고 하니까 뭐 미국에서는 이제 반도체 업황들의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저는 애플도 엔비디아도 이미 벌써 다우존스하고 S&P 500은 넘어갔어요. 이미 넘어간 상태고 나스닥이 못 넘어간 상태에 못 넘어갈 일이 없으니까 딱히 걸고 넘어질 만한 게 없어요. 뭐 실적도 좋고 미래도 좋고 미래의 반도체 안 좋다고 지금 하면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좋대요. 근데 삼성전자 그러면 정말 안 좋으냐 위기론이냐? 솔직히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분들이 기사 봤던 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뭐 위기론이라 그러는데 실적이 예상보다는 줄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3분기도 늘었고 전년 동기 늘었고 삼성전자도 4분기도 늘 건데 일단 하이닉스한테 1위 자리를 곧 넘겨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론 그리고 삼성전자에 있는 모든 임원들이 너무 보수적인 거 신규 제품 개발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품들 따라가려고 하는 거 뭐 등등부터 해가지고 해외에 그 직원들 감축하는 뭐 이런 이슈들부터 해가지고 뭐 파운드리 쪽에서 뭐 수조 원 적자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가 하여튼간 이상하다 해서 여기저기에서 삼성전자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질문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상담할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반도체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은 넘어갈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 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스닥은 넘어갑니다. 삼성전자가 박살이 나든 3만 전자가 되든 2만 전자가 되든 만 전자가 되든 상관없어요. 미국 시장이 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뭐 10조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0조 되니까 엔비디아도 박살나고 뭐 애플도 박살나고 AMD도 박살나야지. 걔네들은 절대로 안 그래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박살나면 저거나 인수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네들은 더 잘 나가는 거니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전체 세계 파이에서 삼성전자 파이 디램을 만약에 뭐 주도권을 뭐 중국한테 내주거나 뭐 대만한테 내주거나 일본한테 내준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힘든 거지 다른 나라들은 그 파이를 자기네들이 먹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삐그덕거려도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있으니까 뭐 하여튼 반도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근데 삼성전자가 자꾸 떨어지니까 뭐 해외 시장에 있는 뭐 DRAM 시장이라든지 뭐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인공지능 시장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이 안 가는 거지 해외 주식들은 잘 간다니까요. 다 신고가권에 있어요. ASML도 먼저 올라갈 겁니다. 16일 날에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 뭐 좋게 나오겠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저번에 실적 발표 난 이후에서 30% 넘게 급등을 했다가 조정받다가 다시 움직여주고 있는데 하여튼 미국 주식은 기술주들이 좋다라는 거. 결론, 나스닥은 넘어간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생각하지 말고 글로벌 시장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게 되면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 시장도 움직입니다. 움직인다 그랬지 넘어가지 못해요. 역사적인 신고점으로는 못 가고요. 당연히 못 가죠. 어떻게 3,400을 갑니까? 나스닥 넘어가도 여기 뭐 넘어가는 거는 불가능하고 2,700은 기초적으로 이건 기초적이에요. 기초적으로 올라가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2,800 안착이 돼야 됩니다. 벌써 됐었어야 되는데 늦어요. 뭐 왜 안 움직이는지는 제가 아침 방송마다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들으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도 일로 떨어지기보단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자 이쪽으로 올라가려면 제가 이미 벌써 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저렇게 움직이려면 우리나라 시장이 업황의 대표주들이 올라가야 돼요. IT가 가도 되고요. 2차 전지가 가도 됩니다. 시가총액 큰 애들 아니면 제약주가 가도 되고 조선주가 가도 되는데 어쨌든 업종의 주도 주격, 그러니까 무거운 애들, 대표 주격에 있는 종목들이 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처음에서는 2차 전지가 좀 움직여서 좋았는데 2차 전지 전고체 움직이다가 조정받아 버리고 그래서 IT도 움직였는데 다시 조정받아 버리고 그러다가 제약주가 가기는 해서 좋기는 한데 제약주만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근데 오늘 또다시 제약주 말고 뭐냐 IT하고 증권주하고 은행주들은 오늘 좀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순환매예요. 순환매. 근데 이게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 그렇고 반복인데 연속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르다가 떨어지다 오르다가 계속 눌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렴형으로 누르니까 지금 국내 투자자들은 화가 이미 벌써 2년째 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하신 분들은 2년째 화가 나고 있는데 이게 2달만 화가 나도 화병 걸릴 텐데 2년 동안 화병 걸려 있으면요. 이거는 아마 역사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글로벌 시장 다 올라가는데 지금 혼자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너무 한 게 벌써 2년째다 보니까 뭐 저도 뭐 이제 뭐 여기서는 무슨 뭐 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간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다른 나라 시장보다 굉장히 약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주식시장이라서 미국 시장이 신고점으로 지금 경신하고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강하게 2,900 가고 3,000 가고 이런 게 안 나와서 그렇지 2,700은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거고 2,800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IT가 연속성을 보여야 되는데 일단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넘어가게 되면 IT 부품주를 좀 주목을 하시고 그래서 뭐 2차 전지주들도 제가 반등을 이제는 왜냐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제가 2차 전지를 작년부터 되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지 말아라라고 2022년도, 2023년도에서는 제가 계속 대놓고 그렇죠?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되는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도 뭐 나쁘게는 얘기는 안 하지만 좋은 쪽은 IT 섹터에서는 2차 전지도 IT입니다. IT 섹터에서는 2차 전지가 아니고 반도체가 되어야 돼요. 이유는 미국에 있는 반도체가 잘 가고 네덜란드에 있는 반도체가 잘 가고 일본에 있는 반도체가 잘 가고 중국에 있는 반도체가 잘 가니까 글로벌적으로 다 반도체 쪽 기술주들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IT가 가야 돼요. 그래서 IT는 시간이 걸릴지언정 가긴 올라간다. 근데 이번에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IT 부품주를 주목하라는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고 자 종목은 짧게 두 개만 보겠습니다. 자 8월 7일 날에 대봉LS 드렸던 게 있는데요. 이게 장이 하락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죽는 흐름이 안 나옵니다. 이건 하락장이 나오는 거예요. 다 올라갔다가 원래 자리로 내려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죠.
근데 과거에 보면 많이 올라갔다가 2021년도부터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하락장이었잖아요. 2022년도가. 2022년도는 미국도 하락장이었고 미국도 엔비디아, 뭐 테슬라, 뭐 인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시가총액 1위부터 뭐 20위 안에 있는 20위가 뭐예요? 1위부터 100위 안에 있는 모든 종목들은 마이너스 50% 넘게 다 깨졌습니다. 미국도 깨졌어요. 근데 미국하고 우리나라 다른 게 뭐예요? 미국은 마이너스 50% 떨어졌다가 이미 작년에 다 복구가 됐고 올해는 더 많이 올라가서 다들 이러고 있어요. 미국 주식은 이러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주식은 요거 네이버처럼 이러고 있는 거고 그러니 화병이 3년 동안 안 걸릴 수가 없죠. 다른 애들은 이미 갖고 있었으면 수익이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100%, 200%, 300% 났어요. 일라일리 같은 경우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갔지만 일라일리도 한 5, 6년 전 기준으로 500%인가 10배 갔을걸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10배는커녕 마치 10분의 1 토막 날 것처럼 계속 떨어지고 있죠. 마이너스 80%, 70%가 말이나 됩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장은 그러고는 있는데 자, 대봉 LS.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막 네이버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려면 2021년도, 2022년도 고점 치고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면 하락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들도 하락장으로 이렇게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우상향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다. 하지만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 오징어들이 남겨놓고 가져가는 것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샤페론. 자, 샤페론도 차트가 바닥에서 우상향으로 정배우로 올라가죠.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신규 매수만 안 될 뿐. 그리고 이제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조선주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선기자재, 아니면 뭐 해운주도 많이 못 올라갔거든요. 아니면 뭐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전고체, 전기차 부품, 그리고 하여튼 그런 쪽들, 그러니까 많이 못 올라간 애들 쪽에서 순환매가 나오면 제2의 샤페론처럼 50%, 100%, 200% 올라간 종목은 또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장이 죽지 않고 계속 그래 살아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올 텐데 어쨌든 매매하는 종목들은 좀 거래가 실려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계속 땅굴 파고 있는 종목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상담할 때에서도 그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일단 IT주들이 이제 슬슬 조금씩 움직일 것 같은 나스닥이 신고점을 가면서 아직 나스닥은 신고점, 역사적인 신고점은 나오진 않았지만 곧 나오게 되면 IT 부품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테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침 방송, 그다음에 요 저녁 방송에서도 계속 여러분들 저를 쫓으면서 IT에 대해서 관심도를 더 높여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가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AI 관련해서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는 그에 비해서 조금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좀 얻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매일 시장 흐름 체크하면서 계좌도 이제 전략들 매일 그때그때 맞는 전략들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현대약품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400원, 비중은 5%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죠. 오늘은 1.3% 내렸고요. 4,170원, 매수가를 조금 이탈한 상황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현대약품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 현대약품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낙태법 지지 관련주로 되어 있지만 얘도 비만 치료제에도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요. 거래량을 보면은 앞에서 거래가 많이 실린 상태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차트를 길게 보면 뭐 과거서부터 요거를 들어와서 가지고 노는 애들은 차트 모양을 보면 아주 날카롭게 올랐다가 흔들었다가 또 날카롭게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자주 그래요. 자주 들어왔다가 흔들었다가 자주 갑자기 급등하다가 흔들었다가 급등하다가 흔들었다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꽤 큰 수익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여도 꽤 큰 수익인데 최근에서도 바닥에서 거의 3,500원에서 6,500원이니까 3, 40%는 갔어요. 3, 40%, 3, 40%가 아니네요. 92%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한번 움직이게 되면 40%, 50%잘 가면은 100%도 가는 그런 이제 특징을 보여주는 있는 그런 이제 개별주 매매 종목인데요. 지금 3년 동안, 4년 동안 맨날 빠지고 있다가 드디어 한번 머리를 들었는데 올해는 제약바이오주가 이래저래 핑계대고 움직이기가 좋은 이제 시즌이 찾아오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뭐 4,400원 본전 이상으로 올라오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갖고 있어 보세요. 갖고 있으면 과거에서도 이렇게 흔들어 놨지만 한번 들어주고 이 정도 빠졌으면 그리고 아까 전에 시장 얘기했죠. 나스닥이 신고점 돌파하게 되면 일단 IT가 움직이든 2차 전지가 반등을 주면서 움직이든 조선주는 올해 내내 움직였기 때문에 7월 달에 계속 움직였는데 지금 2달째 빠지고 있는데 조선주는 먼저 움직인 것 때문에 걔네들은 또 올라가면은 다른 애들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 증권주, 은행주는 여전히 지금 강하고 어쨌든 순환매로 움직이게 되면 일단 IT가 연속성을 보이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어쨌든 간에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테마주들, 이렇게 거래 실려 있는 애들도 시장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좋아지게 되면 이런 애들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움직이기까지. 그래서 IT 주지 강하게 움직이면 이건 제약주잖아요. 그럼 IT 움직이면 또 제약주도 움직여요. 뭐 한미약품, 셀트리온, 뭐 종근당, 뭐 녹십자, 뭐 유한양의 알테오젠 계속 올라갑니다. 순환매로.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제약주들도 뭐 여기서 6,000원, 7,000원 이게 지금 빨리 올라가는 걸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100% 올라가는 걸 몰라서 그렇지 여기서 5,000원 가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근데 이걸 들어왔던 요 거래 실렸던 이 세력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개인들 언제 나가나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하면서 얘네들이 고사 지내고 있어요. 계속 나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이 악물고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으면 저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급해서 올리게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실려야 돼요. 실려야 되는데 이번 달 안에는 아마 한번 들어주긴 할 겁니다. 그래서 잘 한번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가지고 있으면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보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미코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2,500원, 비중은 20%입니다. 지난 3월쯤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시점은 괜찮았는데 여름에 고점 찍을 무렵 병원에 들어가 있어서 매도를 못했습니다. 도로 제자리를 넘어서 손실권까지 와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 1,510원인데요. 자, 전문가님 미코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미코가 이제 예전에 반도체 장비주, 재료 부품주에서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마이크론서부터 해서 모든 IT 부품주가 우리나라만 빠졌어요. 우리나라만. 미국에 있는 웬만한 그 IT 부품주들은 뭐 신고가로 간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신고가 근처로 간 애들도 있고, 이제 막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차트 보면 다들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TSMC 이쪽에 있고, 애플도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술주, 뭐 핸드폰 관련주, 뭐 반도체, 뭐 엔비디아 여기 있습니다. 하여튼간 대부분 다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만 여기에 있어요. 너무 억울하죠? 이제 올라갈 때가 됐어요. 이 악물고 버티세요. 12,500원 올라옵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데 왜 거래가 없잖아요.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되기 싫은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안 들어오죠? 근데 사실 이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싫어한다기보다는 세력들이 다 지금 코인 시장으로 놀러 가고 미국 주식으로 놀러 가서 그래요. 돈을 다 빼가지고 다 미국 주식으로 가버렸으니 뭐 여기 이걸 안 들어올리는 거죠. 근데 너무 안 들어올렸는데 이 정도면 너무 심했죠. 그래서 요까지는 올라올 테니까 뭐 세력들도 이제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차익 실현하고 우리나라 시장 놀러 오겠죠. 그때까지만 기다리세요. 엔비디아 시가총액 1경 가고 뭐 2경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500%, 1000%, 10,000% 계속 올라가면 그 차익 실현하고 우리나라 시장 언젠가는 들어올 테니까. 근데 하여튼간 미국 주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식도 따라는 간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그러니까 미국 기술주들이 곧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아마 계속 랠리를 달리게 되면 미코 같은 애들도 조금은 따라갈 겁니다.
미국 주식 500% 가면 우리나라 주식도 50%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500% 올라가기를 기원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도 50% 올라가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안 되고 적당히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2,500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 기술주들이 상승해 준다면 함께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1만 원, 비중은 40%입니다. 매수한 뒤 얼마 안 됐는데 다행히 바로 수익이 났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쯤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더 큰 수익을 얻어볼지 전문가님이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최근 계속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이죠.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12만 1,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지만 그래도 지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강한 종목이 올라탄 상태에서 지금 수익이 다행히도 났는데요. 만약에 물렸었어도 다시 올라가긴 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비중이 많아요.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일단 11만 원에 샀던 자리는 조금 추격 매수에 가깝습니다. 근데 추격 매수에도 익절짜리. 그러니까 손절은 손실 보고 파는 거고 익절은 최고점에 못 팔아도 떨어질 때, 지금보다 더 떨어질 때 수익 거간에서 팔면 그걸 익절이라 그러죠. 자, 5일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꼬랑지 자리인데 요거 깨지면 익절하세요. 저가 11만 8,500원인데 11만 8,500원 그거 깨지면 일단 절반은 무조건. 그걸 안 한다. 그러면은 뭐 11만 8,500원 갔다가 11만 3,000원 갔다가 11만 원 갔다가 11만 1,000원 갔다가 그다음에 11만 원 가면 이제 본전인데 그래도 수익 먹고 팔아야지. 그리고 욕심내면은 10만 원 갔다가 이제 손실로 바뀌고 아니 10만 원은 너무 쉬고 10만 5천 원 갔다가 점점 떨어지게 되면 결국 못 팔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려 그러면은 11만 8,500원 오늘의 꼬리 저점을 안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깨지면 절반이나 절반 이상 한번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을 때 다시 사시면 되는데 안 깨진다. 내일도 안 깨지고 모레도 계속 안 깨지고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뭐 1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는 올라가겠다는 뜻이니까 욕심내면 15만 원에서 파시면 됩니다. 단 전제 조건 11만 8,500원이 안 깨졌을 때. 깨지면 15만 원이든 14만 원이든 거기에 쳐다보지 말고요. 익절하세요. 익절. 그래서 이거는 11만 8,500원이 안 깨지면 15만 원까지 욕심을 내셔도 좋습니다. 15만 원까지 욕심을 내볼 만한 종목이긴 하지만 11만 8,5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적어도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계속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3,500원, 비중은 20%입니다. 9월쯤 매수를 했습니다. 추천해준 지인이 무조건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들고 있었는데 수익이 제법 나서 이제 믿을 만한 분께 진단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라고 기분 좋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 46,650원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수익 많이 보고 계신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거는 좋게 봅니다. 시장이 비정상이에요. 사실은 지수가 2,800은 갔었어야 돼요. 추석 이후에서 2,800 갔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방송 끝나고 나서 집에서 일본 시장, 그러니까 2006년도서부터 2006년도 맞네, 한 2006년도서부터 우리나라 시장 비교하면서 일본 시장이 올라갔던 부분들을 환산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억울하지 않을까도 봤는데 한 5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5천 갔으면 일본 시장 억울하지 않을,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봤을 때서는 그러니까 일본이 그만큼 많이 올라갔는데 자, 이 얘기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너무 못 갔습니다. 너무 못 간 상태에서도 추석 기점으로 이번에 추석 우리 지냈잖아요. 추석 이후에서도 2,800은 지금 갔었어야 돼요. 지금 너무 못 갔는데 그래서 비정상적인 시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비정상 시장이지만 시장이 좋습니다. 그거의 증거가 바로 한올바이오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아까 리가캠 바이오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움직였던 조선주라든지 오늘 그리고 지난주 움직였던 은행주, 증권주 보면 걔네들은 엄청 강합니다. 시장이 약하면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말로 설명하면 뭐가 뭐지?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종목이 바로 한올바이오파마인데 지금 증권주, 은행주, 그다음에 강한 애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100억짜리 아니고요. 조단위 내지는 시가총액 큰 애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안 찾아봐서 그럴 텐데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신고가권에 있는데 신고가를 돌파를 합니다. 이거는 하락장이나 약세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별화장의 느낌처럼 움직이는데 자, 그럼 질문 주셨잖아요. 한올바이오파머 매수가격도 괜찮아요. 33,500원. 이 자리는 이제 올해 맨날 바닥에서 움직였었던 저점 자리죠. 제가 그리고 올 겨울에서 제약바이오, 올 겨울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저는 제약바이오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선주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조선주가 재작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올해 7월 달까지 움직였거든요. 삼성중공업 보면 답이 나와요. 삼성중공업이 제가 추천해 놓고 감자도 먹고 그쪽 감자탕도 끓이고 유상증자도 두 번 맞아가지고 전문가는 이거 큰일 났다고 그때 난리쳤을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때 대비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왔죠? 100% 넘게 올라왔습니다. 이때 바닥이었었어요. 차트가 바닥인데 근데 이거를 이때 당시 아니 3년 전, 4년 전에 추천해 놓은 거를 바닥에서 2년 기다가 지금 올라간 걸 뭘 생색내냐라고 하겠지만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지금 제약바이오를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오늘 설명한 게 아니고 몇 달 전에 제약주도 움직이기 전에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에 움직이는 거 보면서 조선주 움직이는 것처럼 제약주가 움직일 것 같다라고 제가 7월 달, 8월 달에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10월 달이죠. 지금 얘기한 지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 지금 3개월째 되고 있는데 제 예상대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제약주가 조선주 움직이듯이. 조선주가 얼마나 움직였는데. 이때서부터 움직였죠. 지금 거의 1년 넘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1년 넘도록 가지고 있는데 제약주들 7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거든요. 뭐 리가캔바이오나 알테오제는 먼저 움직였지만 대부분 제약주들이 뭐 한올바이오파는 마찬가지예요. 박스권에 있다가 이제 돌파하는 건데 조선주들 1년 넘도록 움직였는데 지금 제약주들 본격적으로 움직인 게 7월 달서부터 치게 되면 3개월밖에 안 갔습니다. 그럼 1년은 최소 더 가야죠. 1년 동안 더 가야 돼요, 제약주들. 한올바이오파마. 얘가 선봉장이고 대장입니다.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죠.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일단은 넘어갔으니까 내비로 두세요. 계속 넘어가도록. 조정받으면, 비중이 작다 생각하면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주처럼 계속, 조선주도 이랬어요. 1년 전에 혹은 6개월 전에 이랬으면 이 느낌이었거든요. 그때서부터 하면 조선주 관심 있던 사람들이 뭔 느낌인지 지금 정확하게 알 겁니다. 이랬어요. 그때 당시 조선주들이.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강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선주 저것들이 미친 것 같은데 왜 자꾸 올라가지? 했는데 결국은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지들만 올라가려고. 하여튼 조선주들이 이랬었습니다. 조선주들이 이랬었는데 지금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선주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동안 올라갔거든요. 얘도 오르고 내리고, 그러니까 내리는 거 크게 안 내려요.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제약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내년에서도요. 신약 관련주, 인공지능으로 인한 신약이 됐든 금리 인하 수혜주가 됐든 생물보안법이 됐든 메디케어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공화당 쪽에서는 원래 전통적으로 제약주가 수혜주입니다. 약 가격 인상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쨌든 제약바이오주들은 중국 기업이 퇴출되고 뭐 우리나라가 뭐 수혜주다 뭐 무슨 이유가 돼서 뭐 무슨 이유가 되든 될 거니까 어쨌든 이것도 신고가로 가고 있는 건데요. 조정받으면 더 사시고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뭐 얘 때문에 다른 제약주들도 결국은 좋아지게 될 거니까 35,000원 안 깨지면 그냥 장기 투자로도 저는 가져가도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조선주처럼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내년까지도 계속 좋은 전망이 기대되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려주셨고요. 35,000원 깨지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나와준다면 추가 매수하면서 더 길게 끌고 가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넥스트 칩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037원, 비중은 15%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요. 오늘 2.26% 내렸고요. 11,69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소폭 이탈한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넥스트 칩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자율주행차 섹터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사실 자율주행차 이전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나 자율주행차나 그게 사실 그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지난주 금요일 날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발표를 했는데 뭐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무슨 택시하고 뭐 공개는 했어요. 근데 자세한 스펙이라든지 얘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뭐 이거를 뭐 일주일 만에 나온다, 뭐 올해 나온다 이게 또 아니고 2027년인가 하여튼간 한참 또 남았고 그래갖고 또 연기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또 그 실망감으로 테슬라가 급락을 했는데 넥스트 칩은 용케도 안 빠졌습니다. 사실 그 기사 이후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싹 다 흔들렸고요. 오늘도 약세를 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어찌된 용분인지 차트 볼게요. 하나도 안 떨어졌네요. 딱 이게 매수한 가격대가 이제 저항대잖아요. 뭐 안 떨어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걸 주가 관리하고 열심히 쥐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걔네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저항대까지 올려주면서 수익으로 바뀌면 일단 한번 파세요. 왜냐면 지금 테슬라가 그동안 뭐 8월 달에도 연기해서 10월 달에다가 뭐 내놓는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더니 호언장담한 건 어디 가고 도대체 뭘 내놓은 건지 정말 자율주행은 되는 건지 뭐 페달이 없는 거 어쩌고저쩌고 페달 없는 거는 페달 없애면 되죠 뭐 그렇죠? 뭐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이 정말로 되는 건지 길은 잘 찾아가는 건지 논두렁에 빠지는 건 아닌 건지 뭐 이런 이제 걱정들을 여러분들 하실 텐데 뭐 아무 스펙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실망감으로 또 로보택시 자율주행 이 이슈가 흔들릴 수 있어요. 만약에 근데 이제 우리가 꼭 테슬라만 자율주행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중국도 자율주행을 하고 일본도 자율주행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생각했었던 완전 자율주행을 어떤 나라든 간에 성공을 해서 진짜 우리나라 시골길 그런 논두렁도 안 떨어지고 잘 이렇게 잘 가는 뭐 그 정도의 이제 그런 것들이 확실한 제품이 나온다. 그런다 그러면 갑자기 또 자율주행이 강하게 또 세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테슬라 이슈 때문에 요점은 이거예요. 흔들릴 수 있으니 수익이 나면 한번 팔았다가 흔들릴 때 다시 사는 게 어떨까. 어쨌든 지금은 보유하셨다가 지금 IT 섹터들이 그래도 좀 강하게 올라가려고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전고점 돌파하려고 이제 직전에 있으니까 수익까지는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관련한 이슈도 계속 지켜보시면서 조정이 나와준다면 한 번 더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 또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만나본 종목들 중에서 미국 증시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면서 또 미국 기업들의 이슈를 체크해 보면서 공략해야 하는 종목들도 꽤 있었는데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관련된 이슈들 계속 체크하면서 전략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일동제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4,900원, 비중은 10%입니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 부근인데 전고점 18,000원 까지도 도달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4.78% 오르면서 매수가 근처인 14,700원까지 끌어올라 줬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동제약 18,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18,000원 보신다고 그랬는데 불가능하지 않아요. 갈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볼게요. 자, 일동제약 뭐 약국 가면은 일동제약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일단 브랜드 있는 회사고요. 차트도 굉장히 바닥에 있죠. 굉장히 바닥에 있고 제약주들이 올해 움직임이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미 알테오젠부터 해서 아까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몇몇 애들은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한 애들도 있고요. 유한양행도 요즘에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는데 제약바이오들은 나름대로 다 핑계가 있어요. 뭐 비만 치료제가 됐든 당뇨병 신약이 됐든 자가 면역 치료제가 됐든 뭐가 됐든 뭐 다 있어요.
일동제약도 뭐 따지고 찾아보면 뭐가 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제약이 뭐 별거예요? 제약이 뭐 황금입니까? 아니면 제약이 무슨 뭐 석유입니까? 아니면 제약이 뭐 인테리어 관련주예요? 아니잖아요. 약이잖아요. 사람의 건강을 낳게 하는 그런 이제 약인데, 근데 미국에서는 돈들이 많으니까 이걸 뭐 하겠다고 지금, 물론 이제 해리스가 됐을 때에서 이제 메디케어 이슈가 나올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미국은 돈이 많아서 그거 갖다가 국민들한테, 미국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려면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면 뭐 생물보안법도 뭐 그 중에 하나죠. 이제 중국에서 그 미국의 유전자 그 뭐 그런 비밀 이런 것들을 자꾸 막 캐가고 이런 것 같으니까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들을 뭐 퇴출시킨다 해가지고 뭐 이제 생물보안법 발의해가지고 지금 뭐 압도적으로 뭐 찬성해갖고 지금 됐는데, 뭐 어쨌든 그런 이슈로 해서 그럼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사들이 수혜다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약이면 돼요. 약이면 되는 거고, 뭐 헬스케어 관련주, 의료기기 관련주 다 됩니다. 그럼 그냥 수혜주예요. 뭐 이유가 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 예전에 제약주 움직일 때 너도 나도 다 움직여서 치매 관련주면 다 움직이고 무슨 뭐 항암 치료제 그러면 싹 다 움직이고 이랬듯이 그게 그냥 핑계 대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서는 코로나가 그랬죠. 치료제 대부분 다 치료제 다 내놨습니까? 뭐 코로나 치료제가 뭐 쉬워요? 결국은 되게 만들기 어렵다라는 걸로 결론이 났죠. 우리나라도 몇몇 회사만 성공을 했고, 미국도 화이자, 모더나 여러분들이 맞았던 거 거기만 성공했고, 전 세계 제약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쨌든 코로나 딱 그 시작될 때에서는 우리나라에는 모든 제약사들이 다 코로나 개발한다고 난리를 쳤지만 주가는 진짜로 갔어요. 다 실패했지만 결국은 다 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제약주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2만 원도 넘어갑니다. 제가 이거를 차트를 보면은 나중에서 2만 원 넘어가고 나서부터 다시 이거를 얘기를 할게요. 어떤 분이 예전에 질문 준 게 있는데 14,900원에 지금 샀죠? 거래도 없어요. 지금 거래도 없는데 이게 웃긴 게 있잖아요. 여기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인 게요. 적게 간 게 아닙니다. 70% 갔어요. 이거 또 가요. 그러니까 주식 어렵다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거 사놓고 그냥 눈 감고 있어 봐봐요. 그러면 제약주들은 올 겨울이든 내년 겨울이든 올라가면서 2만 원 가고 안 가면은 서운하죠. 3만 원, 4만 원. 코로나 때 이거 무슨 이슈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2의 코로나가 터질지 아니면 메디케어로 제약바이오가 엄청난 승승장구할지 아니면 내년에서 그 신약이 막 만들어지는데 모든 제약사들이 거기에 다 달라붙어 가지고 움직이는 건지 어쨌든 무슨 이슈로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약주들이 지금 매집된 게 올해 내년에서 상당히 뭔가 큰 이변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거 4만 원, 6만 원 정말 크게 가면 10만 원도 봅니다. 미친 소리 같죠? 그러니까 너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까지 말도 안 되고 2만 원만 봐도 있잖아요. 2만 원만 봐도 37%나 올라옵니다. 이게 작은 수익이에요? 작은 수익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애들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올겨울부터 내년 사이에서는 이런 애들이 올라가게 될 거니까 잘 귀담아 듣고 질문하신 분 마찬가지 18,000원 그거 넘어가니까 충분히 수익이 나면 다시 또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약주 전망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신데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떤 큰 이슈가 나와준다면 말씀하신 18,000원 그 이상까지도 큰 폭으로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HB솔루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000원, 비중은 40%입니다. 만 원까지 찍고 반토막 무렵이던 여름에 매수했습니다. 반토막이 났으니 오를 줄 알았는데 3,000원대까지 찍더라고요. 지금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시원치는 않습니다. 어디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는 4,650원인데요. 아직은 매수가를 좀 이탈한 상황입니다. 자, 비중도 40%인데 전문가님 HB솔루션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일단 뭐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들이 이제 신고가를 가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좀 따라가는 가기는 한다 그랬죠.
일단 우리나라 IT를 건드렸기 때문에 늦는 거는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IT를 건드렸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IT 샀던 거를 잘못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운이 나빴던 거죠. 하필이면 차라리 다른 나라의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대만이 됐든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그쪽 나라의 IT 부품주를 샀으면 지금보다 2배는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우리나라 시장도 워낙 안 갔으니까 이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마이크론부터 뭐 시그네틱스부터 해가지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든 IT 부품들이 다 막 신고가가 있고 막 저 꼭대기로 다 올라가 있는데 얘 혼자만 안 올라갔다 그러면 얘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 게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렇고 뭐 다 그래요. 지금 뭐 이수페타시스 뭐 오늘 좀 움직였다고 하지만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서울반도체도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건데 그동안 빠진 거 봐봐요. 전 세계 IT주들은 어디가 있다고요? 여기가 있다고. 여기 있어요. 여기. 엔비디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ASML도 여기에 있습니다. TSMC도 여기가 있어요. 다 여기가 있어요. 다 신고가권에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HB솔루션이 이상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 주식이 다 이상해서 그래요. 근데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5,000원은 당연히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요. 나스닥이 신고점 가면서 욕심을 내면 6,000원까지 보실 수 있는데 이 세력들이 여태까지 한 짓을 봐서는 개인들한테 아주 곱게 6,000원까지 바로 수익은 안 줄 것 같고 5,500원 갔다가 흔들겠죠. 흔들었다가 또 세워라 내워라 또 한 달, 2달, 석 달 되면 사람들이 또 이제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그때 또 올려갖고 그때 6,000원 가겠죠. 여태까지 한 게 벌써 2년 동안 당했으면 세력들이 그렇구나. 그러면 매매를 좀 하면 됩니다. 절반은 비중이 많잖아요. 절반은 매매를 하세요. 또 당하지 마시고 한 5,500원 가면요. 수익 나잖아요. 10% 수익 나면 절반을 딱 팔고 한 3개월 빼든 4개월 빼든 뭐 그걸 뭔 상관입니까? 어째 세력들이 그렇게 여태까지 2년 동안 해왔으면 거기에 당하지 말고 절반만 가지고 사고 팔고 하시면 되고 나머지 절반은 6,000원을 가든 6,500원을 가든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쉬지 않고 그냥 단번에 가면 좋은데 2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이 움직인 거 보면 아직도 가겠지? 우리나라 지수 3,000 가겠지? 4,000 가겠지? 그 꿈은 좀 버려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시장이 나쁘니까 포기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욕심을 내지 말고 절반은 수익이 나면 팔았다가 내려오면 또 샀다가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데 올라오면은 우리나라 시장 3,000 가는 줄 알고 4,000 가는 줄 알고 5,000 가는 줄 알고 또 믿었다가 또 2년 또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화병 나갖고 힘들어 죽을 텐데 또 올라갔다 또 떨어지면은 또 누굴 또 원망을 할 겁니까? 그러지 말고 수익이 나면 절반을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500원까지 올라와 준다면 절반 정도 수익 보고 매도하신 후에 나머지 비중 끌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만나본 종목들 중에서는 전망이 좋은 앞으로 계속 끌고 가볼 만한 종목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전망이 좋은 종목들 구체적으로 전략 세워가면서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미코는 나스닥과 함께 12,500원까지 올라와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리가켄 바이오는 11만 8,5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15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의 경우에는 전망이 밝다 보니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